네, 춘천갑 출신 허영입니다. LH 변창훈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네. 먼저 영상을 잠시 봐주시죠. LH가 공급한 임대 아파트입니다. 천장과 벽에 물이 새고 곰팡이가 핀 지 2달째. 수차례 민원에도 하자 보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어쩔 때는 이거 보면서 밥 먹다가 토할 뻔했고 매일매일 이것 때문에 알 수 없는 두통이 생겨요. 지난 5년 동안 LH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는 3만 5천여 건에 달합니다. LH는 하자 보수에 나서지 않는 업체에는 품질 미흡 통지서를 보내고 다음 입찰에서 벌점을 매긴다고 주장합니다. LH가 네, 사장님, 이 뉴스 어제 보셨습니까? 예. 예, 본 의원이 준비한 뉴스인데요. 하자를 보수 제대로 하지 않은 업체에게 품질 미흡 통지서를 보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입찰에서 벌점을 주고요. 예. 이게 100점 만점에 벌점을 얼마나 줍니까? 좀 최대 마이너스 1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대 마이너스 0.6점입니다. 아, 예, 한 번 보낼 때마다 0.15점씩 잔점을 예, 하는데 오해가 지나도 0.6점을 100점 중 0.6점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네. 알고 계시죠? 예. 이 하자 벌점 기준이 입찰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벌점은 마이너스인데 가산 제도가 있어서 벌점하고 가산을 합하면 항상 플러스가 될 가능성이 한번 높아서 네. 보시죠. 다음 화면 좀 봐주시죠. 2015년부터 LH가 98개 시공사에 총 137건의 품질 미흡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전체 25%가 2번 넘게 경고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5번을 넘는 곳에도 2곳이 됩니다. 다음 화면 봐주시죠. 이게 보면 품질 미흡 통지서를 5번 받은 남양건설 사례입니다. 2015년 7월 최초로 통지서를 받은 이후에 통지서를 받고 나서도 LH 아파트 건설 공사를 4건이나 땄습니다. 총 수주 금액이 1,800원이 넘습니다. 이후 4년간 통지서를 3차례 더 받았지만 총 2,964억 원, 7건의 공사를 더 따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여기는 STX 건설하고 태평양 개발 사례인데요. 통지서를 3회 연속 받고 연이어 공사를 수주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1,900억 원, 725억 원을 수주했습니다. 마지막 화면입니다. 이 화면은요, 심지어 품질 미흡 통지서를 받은 업체에서 하자 보수를 끝까지 거부를 해가지고 LH가 대납해가지고 보수를 한 사례 업체입니다. 6건이나 있습니다. 사장님, LH가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들은 하자가 많아도 또 하자를 방치해서 경고장을 받아도 LH 계약을 따내는데 아무런 영향을 받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상습적인 하자와 부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업체에게 LH 사업을 몰아주는 꼴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들도 좀 그 점에 대해서는 업체 선정하는 방식이 이제 종심제하고 간이종심제, 적격심사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하자나 공사 관리, 특히 안전 문제에서 문제가 있더라도 그 감점을 커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 부분이나 이런 데서 플러스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약 제도 자체를 발주 제도 자체를 좀 근본적으로 좀 손을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아마 기획재정부랑 국토부와 협의해서 워낙 건설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좀 심도 있는 연구를 해서 이걸 좀 바꿔야 된다 생각합니다. 건설업체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사실상은 입주민, 국민들의 주거 편의, 더구나 공공주택은 주거 약자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 하자 문제가 발생하면 올해 국감의 핵심은 하자 문제입니다. 뉴스에서도 보시지 이게 물이 새고 그러면 위에서 잘못된 줄 알고 공동체가 무너져요. 서로 싸움 나고 심지어 폭행이 일어나고 아파트 공동체 문화가 무너집니다. 심지어는 층간소음으로 사실상은 살인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하자가 더 많이 발생한 그 부실 책임이 있는 업체에게 오히려 공사 계약 수주를 몰아주고 있는 형식이에요. 수천억씩. 이게 정상적인 지금 LH의 하자 관리 실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하자 발생 밀도와 부실 정도 관리에 따라가서 입찰 제한 등 아주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몰아줬다는 표현은 좀 적합하지 않는 것 같고요. 저희들은 아니, 실제적으로 데이터가 그렇지 제약, 않습니까? 제약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했다. 이렇게 여지껏 그런데 이게 지금 네. 2015년 이후부터 제가 분석한 자료만으로도 이런 상황인데 예. 그 이전에는 얼마나 심한 상황들이 발생을 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거는 입찰 제한 등 그런 강력한 제재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게 대신 대납해가지고 LH가 보수공사도 해주고 있어요. 이거 구상권 청구해서 돈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네, 직접 보수 먼저 왜냐하면 업체가 할 때까지 기다리는데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나중에 다시 구상권 얼마나 청구해 됩니까? 봤습니다. 지금 그 금액을 달라고 그랬다니까 금액을 안 주시고 계시는데 그거는 지금 계속 구상권 받고 얼마나 받아주셨습니까? 지금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뭐 법적으로 당연히 받아야 되는 꼭 받아내시길 부분이고요.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입주민들이 실제적인 그런 원도급사의 이런 그 시공 만족도를 직접 평가해서 그 입주민들의 평가도 실제적인 평가 지표에 반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좀 제도 개선 것을 종합감사 끝날 때까지 네네. 저한테 좀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을 해주셔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이뿐만 아니라 이제 안전 부분에서도 안전사고가 있다고 해도 그 감점 부분이 다른 부분의 플러스를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같이 해서 발주 제도 자체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개선이 일어나도록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면 사회적 기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할 수 있는 다른 지표들을 같이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공공의 책임성과 입주민 위주의 예, 알겠습니다.